저희가 5월 25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전화 1599-7770번으로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관련된 내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세 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3장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두 분을 선정해서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금요일에 두 분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서울 삼성동 베가마톨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종목들 상담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우려가 또다시 전 세계 증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스페인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위기의 불안감을 다시 한번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만선을 위협받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2.6% 하락하며 1562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도 유럽발 악재가 불거지면서 우리 지수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재는 스페인에서 나왔는데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으로 유럽 재정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지수 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1600선을 지키면서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지만 3개월 만에 16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현재 42포인트 하락하면서 15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하락한 1585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1580선도 무너졌고 30분 전에 1570선마저 무너지면서 현재 1560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7거래일째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600원 넘게 팔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낙폭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4% 넘게 하락하면서 4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포인트 하락한 471에 출발했습니다. 개장한 지 2시간이 흐른 현재 낙폭이 더 커지면서 470포인트마저 무너졌고요. 450포인트 중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200억 넘게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132억 원, 92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급등하면서 126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다시 빠지면서 43원 오르면서 12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9원 오른 1224원에 출발했습니다. 간밤 스페인이 저축은행을 국유화할 때는 소식에 유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증권주의 약세입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최근 증권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번지면서 증권주까지 확산되면서 52주 신저가를 속출한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3%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2%대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은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차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신증권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철강주가 다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면서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또 이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4%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2%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하이스코가 6%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도 5%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여행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속수무책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5%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두투어도 7거래일째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9% 크게 떨어지고 있고 레드캣투어도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유일하게 상승률을 보이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 관련주인데요. 국내 각종 방역 기술이 아시아 주변국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신종플루와 백신 관련주들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중앙 백신이 11%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루와 CTC 바이오도 8% 이상 오르고 있고 시시스가 5% 이상 오르고 있고 이글벳, RNL 바이오 2% 이상 오르면서 신종플루 백신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3.3%나 급락하면서 1550선도 붕괴가 된 상태고요. 코스닥은 4.8% 급락 453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싱크풀의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배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배박사님. 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570선은 지켜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10시 예. 반이 지나고 나서 급속도로 또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전일 미국장이 상승 출발하고 강보합, 약보합을 지속하다가 결국은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 종가상 106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미국이 만선이 붕괴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공포 심리 때문에 장중에 점점 저점을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하락이 마감된 것 같고 1550선 지금 현재 5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하락이면은 매를 먼저 맞는 놈이 먼저 다시 반등을 한다고 1550선을 빨리 도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밤 다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550선에서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전일 3.5% 급등을 했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0.8% 하락으로 전일 상승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안함 사태 이런 그 돌발 악재 내지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예상보다는 더 많이 하락을 해서 3.3% 현재 하락을 했는데요. 이는 1600 아래 연기금 등 기타 법인들이 다시 비차익 매수로 장을 어저께 지켜 올렸다는 점, 그리고 1550선에서는 올해 3월 달에 바닥으로 인식하고 다시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1550선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1600의 회복 가능성도 무게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럴 때는 주식을 더 하락을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더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만선을 붕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을 오늘 국내 증시가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낙폭 과대한 이유로 들어주셨었는데요. 코스피가 1550선은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주가를 주식을 사들일 시기라고 보셨는데 어떤 주식들을 선별해봐서 사보면 좋을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했던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재료가 나왔어요. 23조 원의 그 브라질 고속철을 수주한다는 내용 때문에 철도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약간 뒤로 돌려보면 2005년도 이라크전 이후에 1000포인트 지수에서 2000포인트 지수로 상승을 할 때 그 스타트가 전쟁 수혜주로 현대건설이 상한가를 치면서 그 건설 수혜주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철도주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 이러한 원자재주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 30-40% 빠진 상황에서 스타트를 끊어줬고 오늘은 물론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동참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볼 때는 그 크게 보면은 지수 하락을 거의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의 의미를 가져주는 그런 테마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빠졌지만은 제철주 그리고 철도 관련주 이런 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면은 지수 반등할 때 많이 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배찬수 전문가님은 일단 지금 시장 코스피는 1550선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주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배찬수 전문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엠텍 비전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턴 어라운드 종목이기도 하고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당사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개발 업체로서 2009년도에 감소했던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 전망될 예상입니다.
특히 키코 관련돼서 파생 상품 손실로 적자를 나타냈지만은 올해 이 적자된 부분도 이익으로 전환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으로는 최근 출시한 스마트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양산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자동차 블랙박스 등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자동차 부품 테마로도 부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차트를 잠깐 보면요. 현재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6,1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전에 자동차주라든가 반도체주가 상승할 때 전혀 그 상승에 대한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주, 관련주 올라갈 때 전혀 상승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크게 보고 들어가고 싶고요. 이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못했는데 6월달 이후에 다음 분기 실적을 발표될 때는 상승 턴 어라운드 종목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엠텍 비전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000원 이하에서 손절을 꼭 해주시고 목표가는 7,8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올라간다면은 2010년 1월 고점인 8,900원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배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엠텍 비전을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북한이 천안함 파티와 관련해서 전투태세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국내 증시를 강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배찬수 전문위원님, 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551포인트 선에서 지지가 될 수 있겠다 하셨는데 예. 지금 오늘 당장 주식을 좀 사봐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 1550 지수의 의미는 꼭 1550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 다시 강세장으로 턴할 때는 1550을 충분히 뛰어넘고 1600선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1550이 붕괴되었다고 너무 공포 심리에 전부 주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1550 내지는 1540포인트는 아니지만 1553포인트라든가 이렇게 한 1, 20포인트 더 하락했을 때마다 주식을 매수를 하는 관점이 기업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를 믿는다면은 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찬수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장 관심 종목까지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설교 소장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코스피가 3% 급락, 코스닥은 5% 하락입니다.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임하자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석가탄신일 공휴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하루 쉬었는데요. 휴정을 했는데 그때가 상당히 참 미국장이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전개됐지만은 다행히 우리가 공휴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피해갔다. 그것이 어제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지수가 그렇게 갭이 많이 안 떨어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장에서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지수가 많이 빠질 가능성에 염두를 두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소폭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장세는 선물에 어느 정도 기반을 조금 받쳐놓고 그 다음에 주식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금 오늘 두 번째 투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투매 1차 투매가 지난 목요일 날 나왔죠. 그리고 오늘 2차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투매가 끝났다. 지수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즉 3차 투매까지 한 차례 더 있을 예정이니까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1550포인트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1600포인트 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600포인트 의미가 없고 그리고 1550포인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1550포인트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550포인트도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 바닥이 지수 나왔다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절대 건물이다. 다시 말해서 1550포인트도 지수 저점이 아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1500포인트도 제가 봤을 때는
지수 저점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해외발 악재, 그것이 지금 다른 나라, 여타 유럽 다른 나라들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임하는 게 좋겠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는 구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 소장님께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시점을 지수의 바닥으로 볼 수는 없겠다. 현금 비중을 늘려가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서 소장님께서는 어제 SK 브로드밴드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손절 처리를 하는 게 맞았을까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제가 SK 브로드밴드는 일단 종목의 특성상 일단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또 인터넷 쪽에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실적이 호전되어가는 그러한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 해서 상당히 수급도 좋고 해서 제가 어제 SK 브로드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SK 브로드밴드 손절가가 5,700원입니다. 지금 장중에 살짝 깨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SK 브로드밴드는 추가적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제 관점에서는 일단 손절가를 5,700원 잡아드렸는데 오늘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5,700원 밑으로 빠진다면은 조금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예,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단기 단타로 임하시는 분들은 5,700원을 종가상 이탈할 때는 매도 처리하시는 게 맞겠고, 단기 스윙으로 난 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일단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5,700원 아래권에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면서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 소장님께서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볼까요? 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수는 더 빠질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1,400포인트까지 일단 1,400포인트대까지 일단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을 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감안해서 지금 전쟁 관련주만 유일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스페코가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빅텍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띠고, 그다음에 오전장에 초반에 보시면은 우주항공주가 나노 재발사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조금 강세를 우주항공 테마가 강세를 띄었다가 지금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다소 지금 좀 조정 양상으로 좀 마이너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장에서는 지수가 더 빠진다는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보수적인 관점이니까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들어가시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지수가 빠지면은 이 종목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입니다. 코덱스, 영어로 코덱스, 그 다음에 한글로 인버스라는 종목인데요. 코드 번호가 114800입니다. 114800.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은 오히려 이제 장 초반이었다면 시초가부터 공략하는 것이 맞았다. 왜? 지수가 빠질 것을 예측을 하고 저는 시초가부터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지수는 더 빠진다고 보면은 지수가 빠질 때일수록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은 상승합니다. 주가는 상승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덱스 인버스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종목이냐 이렇게 투자자분들 많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파생 상품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ETF 상품, 즉 펀드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과 같이 매매를 하면 됩니다. 예, 주식 종목과 같이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지수가 빠지면은 주가는 오르는 종목이다. 그래서 거꾸로 보는 종목이죠. 인버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수가는 1200원 아래권 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 1200원 아래로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 반드시 이 코덱스 인버스는 단기 스윙으로 조금 들고 가시면은 수익이 제법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9,7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올라가는 종목. 오늘은 ETF 상품 중에서 코덱스 인버스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현재 1,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손절 라인인 9,700원 꼭 지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3%, 코스닥이 5%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닷새째 내리면서 연중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으로 엔화 가치가 부각되면서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주들의 수익성 악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수출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3% 하락한 9,526으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중단될 것이란 전망에 어제 중국 증시가 3.4% 급등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0.7% 밀리며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2% 내리면서 2,63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홍콩 증시 역시 약세입니다. 항생과 홍콩 H지수가 2%대로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만 지수가 2% 하락, 그 밖의 지수들도 일제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일본 증시가 벌써 닷새째 내리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일본 수출이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출주가 약세입니다. 일본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제 같은 경우 있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것과 반대로 1.2%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보여주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안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37% 하락한 9,526포인트대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세를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유럽 국가의 파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여파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경기 동향 판단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2개월 연속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 동향 판단을 2개월 연속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가 뒷걸음질 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떠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언급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부분이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 주요 지표들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던 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악재가 동유럽발 악재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4월 슈퍼 매출액이 17개월 연속 전년치를 미달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본 소비 시장의 침체 국면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일본 경제 흐름 자체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 증시의 급락 또한 시장에서 여파를 주는 모습인데요. 또 수출주들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미 증시 및 글로벌 증시의 약세 속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여부에 따라 일본 니케이 지수 다시금 10,000포인트 위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역시 0.7%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하락인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어제 같은 경우 강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전일 3.5% 상승으로 마감한 이후에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1.3% 하락한 263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의 부동산 고강도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어제 같은 경우 급격히 완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 속에서 중국 본토지수 또한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내부 요인에 따른 통화 정책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장이 중국의 통화 정책이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자국 내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언급과 함께 지금 미국과의 경제 전략 회담에서의 부분과 함께 국내에 따른 외부 요인 또한 변수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조만간 위안화 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안정적인 움직임 예상을 보여주면서 중국 내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출구 전략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고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채소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화된다고 했을 경우 출구 전략이 더욱더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들을 꾸준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비 물가 지수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출구 전략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 보내주시면 장중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보내셨는데요. 지금이 매수 시점인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종합지수가 약 50포인트 빠졌는데 이때 조선주라든가 철강주들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009540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예. 장중에 4월달 고점 26,500원을 찍고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6만 5천원을 찍고 현재 20만 9천 원인데 3일 정도 이 가격대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아래로는 가기 어렵다고 보고 20만 원 초반에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업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당산 조선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선 매출은 감소를 하였지만 플랜트 사업 등 비조선 사업 쪽으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어서 기업 가치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가치로 보면 한마디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도 조선 부분은 수주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비조선 부분도 고성장이 예상돼서 특히 비조선 사업인 플랜트 사업 쪽으로 전년 대비 37%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내용면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KSP의 인수합병 M&A 의향서를 전일 제출하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타당성 검토 결과 매각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더 반사 이익적으로 전이 급등한 사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받쳐주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은 현재 매수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목표 주가는 23만 원에서 24만 원 선, 3, 4월 달 고점. 그래서
4월 달 고점 26만 원은 2차적인데 바로 넘지 못한다면은 23만 원 전후를 정리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대중공업 지금 매수 시점으로 봐도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를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를 잡아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다시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1559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급격스러운 이런 움직임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는 방법도 또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불안한 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오늘 상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에서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메시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태광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3,500원이시고요. 비중이 55% 갖고 계신데 장기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예, 비중이 55%면은 좀 비중이 너무 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업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본다면은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는 바닥인데요. 태광 기업 내용을 보면은 관이음새 등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인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신규 수주가 매우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적으로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6월 이후에 그때 하반기 실적이 나올 때가 반등할 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량은 물론 3만 원 이상 고점 그 2월 3월달 3만 원 이상 고점에서부터 2만 원 오늘은 18,950원으로 2만 원 선도 깨졌는데 다행히 2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본전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2만 원 이상에서 한번 정리 후에 차후에 더 저점 매수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점에 매수하기를 20-30% 정도를 정리 후에 나머지 20-30%는 6월 전에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턴 어라운드 할 시점에 반등 그 이익을 드시길 바랍니다. 예, 태광은 일단은 2만 원 이상 되는 시점에서 20-30% 정도를 정리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동국제각입니다. 2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35% 정도를 갖고 계시고요. 오늘 2.4% 하락하면서 23,3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흐름은 앞으로 어떨까요? 예, 동국제강은 기업 내용은 괜찮습니다. 국내 1위 후판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내용면은 괜찮은데 슬라브 등 원자재 가격이 현재 많이 상승을 해서 이익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 아마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4월 12일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23,000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 아마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때 전에 그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인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활하게 자금이 그 무리한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해서 아마 이때 매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다시 현대건설 인수에 참여하기로 지금 그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5,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도 좀 안타깝지만은 본전 25,000원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등 시 22,000원 내지 23,000원 정도 충분히 반등은 하리라고 보는데 22,000원에서 23,000원 됐을 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이런 대우건설 인수 내지는 현대건설 인수 참여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보다는 그 좀 자금 사정이 원활한 기업체로 전환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제강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드릴 차례네요.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이 맡긴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W 등 여러 금융상품에다가 투자하는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1번 레버카운트, 2번 아웃카운트입니다. 자, 이것은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하나는 경제 용어이자 정답이고요. 또 하나는 야구 용어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아시는 분들은 바로 또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 전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장중 진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시모텍을 6,000원에 60% 갖고 계시다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은 비중이 참 많으세요. 예, 오늘은 비중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기업 내용, 흑자 전환한 기업인가 아니면은 적자 지속돼 있는 정환한 내용을 잘 안 알아보고 아마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도 60%를 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상당히 차트를 보시면 고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당사 기업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UBS 무선 데이터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기업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년 대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키코어 손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크고 또 안 좋은 내용은 파생상품 손실 지연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보다도 기업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11% 차트는 주가는 완전히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을 해서 3,000원대로 떨어졌는데 특급 진단을 해드리면은 이분은 60% 중에 30% 이상은 안타깝지만은 4,000원 정도 밑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기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신뢰도가 회복되고 흑자 전환할 시에는 5,000원 정도 반등도 가능해 보이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점.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장기 투자로 나간다면은 반 정도를 정리한 이후에 3,000원 밑으로 한 2,800원이나 2,000원 약간 아래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신 후에 5,000원 정도까지 반등했을 때 정리하면은 손실분이 거의 만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찬수 배박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한 종목만 더 받아볼까요? 자, 한솔 CSN을 3,27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비중이 60%세요.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또 60%짜리라서 좀 약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는데요. 한솔 CSN은 재료가 아주 괜찮습니다. 당사는 한솔 계열 물류 회사로서 한솔 제지, 한솔 LCD와 함께 실적이 매우 향상돼서 전이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솔 제지의 경우는 전년 대비 9배나 당기 손익이 증가를 하였고 LCD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내용이 이미 기업체 흑자 전환 내용이 1,500원서부터 3,500원까지 오르면서 영향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어저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어저께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많이 물리진 않으셨어요. 3,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상한가 쳐서 3,000원인데 오늘 장이 안 좋아서 7% 하락하는 바람에 2,800원이 됐습니다. 물량이 60% 정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고 3,000원 정도가 다시 오면은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찬수 배박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과 남기고 싶은 말씀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보내주신 분들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상담 들어와 있고요. 바른전자, STS 반도체, 덕산 하이메탈, 사과나무님께서는 휴캠스까지 또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그리고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